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되지 않은 진전성이 있다. 이거 네.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획기적인 뉴스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해보자 이 정도 수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보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일단 그 뉴스를 짚어주십시오. 네, 가장 큰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대북 특사단 역할을 했던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저녁에 밝힌 바인데요. 총 6개로 이루어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요즘 하도 뉴스도 많고, 예. 우리 눈길을 끄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제 나온 뉴스만큼 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는 특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여기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친 뉴스니까요. 여기 보면 정상회담, 뭐 세 번째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판문점이라는 단어가 남쪽으로 와요, 남쪽으로. 예, 네.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에 오는 것은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래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군요. 예, 남쪽에 판문점에서 한다. 그리고 뭐 한 라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한 라인은 문재인, 김정은 다이렉트 라인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설치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예상됐던 사안인데 예상이 안 됐던 사안이 뭐냐면 물론 뭐 남측에서 한다는 거는 아마 이제 그 판문점을 넘어서 이제 그 군사병력을 넘어오는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거길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굉장한 장면이 될 것 같고 예상치 못했던 건 뭐냐면 이제 비핵화 얘기예요. 비핵화 얘기. 선대 유운이다.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장관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되면 뭐 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또 예기치 못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4월에 예. 네, 한미 관련된 군사협 예, 훈련이 군사훈련 있으면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그러면 미사일 또 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연기하자 말자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막 얘기했는데 군사훈련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우영 실장이 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한 말을 전한 겁니다. 네. 한미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훈련을 재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핵전쟁 네. 연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미훈련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김대중. 네, 2000년이었습니다. 네, 6.15 김대중, 정상회담. 김정일. 그 첫 번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둘 만났을 때. 그 주한미군 주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아직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얘기하죠. 그 북한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이 동아시아의 이제 권력 균형, 세력 균형,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걸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지가 벌써 17년, 18년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아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미훈련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정우영 실장도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알고 있고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큰 걸림돌이고 그보다 더 큰 걸림돌은 이제 비핵화 관련된 발언 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만나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예상했던 큰 걸림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대단한 대반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래서 반응을 바로 했어요. 네,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또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가능성 있는 진전, 대화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되지 않은 진전성이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이제 타겟을 트럼프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한테 유리하다. 예,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제가 작년부터 주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주자.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가자. 예. 생각해보면 그 중동 문제, 클린턴, 라빈, 아라파트. 그렇죠. 세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큰 진보를 이루면서 노벨 평화상을 3자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상상이지만, 예.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정말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인의 공동 수상도 가능한데 다 필요 없다. 트럼프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고, 남북 문제가 여기서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의미 있는 발언들 여러 가지로 또 쏟아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가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자기 덕분이란 말이죠. 자기 덕분이란 말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안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이 고스란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미국으로 방문해서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곧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이번 협의 내용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사단이 예, 뺑뺑뺑 돌고 오는 거예요. 다 뺑뺑뺑 돌고 오고 관련해서도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외신들 쭉 뒤져봤는데 굉장히 크게 보도합니다. 외신들이. 당연하겠죠. 지금 트럼프와 북한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 보도가 있었으니까. 네, 지난해 9월에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중대한 반전입니다. 그래서 뭐 르몽드도 탑 기사고 웬만한 외신들은 다 탑 기사예요. 예, 미국 언론도 다 보도하고 있죠 지금. 네. 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CNN도요. 북한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그것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발표다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반전, 놀랄만한 발표, 중대한 변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반기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일본이에요. 네, 재팬 패싱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제 놀랍다 혹은 반갑다인데 일본은 당혹스럽다예요. 예. 당혹스럽다. 네, 관방장관이 직접 밝힌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금까지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일본만 싫어하는 뉴스입니다. 현재.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이 아베 정권에 큰 도움이 되어 왔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자기들 없이 전 세계가 반기고 북한 문제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그럼 아베 정권의 지렛대 하나가 큰 지렛대 하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게 확실하고 게다가 이런 큰 국제적 이슈가 돌아가는데 일본이 빠졌잖아요. 예, 전혀 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재팬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한 2주 전쯤에 저도 하는 것 같은데 나오고 있고 예,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조건부 합의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조건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월세 계약서도 구석구석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장짜리.
조건이 없는 계약서가 있어요. 협상이 당연히 조건이 있죠. 예. 무조건은 주인하고 노예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비판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수 정당이 싸워야 될 상황이 예. 아닙니까? 다 이상하셨어요 혹시? 잘 됐어요. 예. 예. 이게 그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보니까. 예. 예. 남북 정상회담 얘기보다도 나는 미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사실, 예. 그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북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 정서도 그렇고 국제 분위기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을 받고 지난번 2월 10일 날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성사시키자 이렇게 그 답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 그 여건 조성을 이번에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방북 결과를 내일 정우영 실장과 서동훈 원장이 같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한 뒤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예. 아마 이 정도 비핵화하겠다, 선대 유언이다 비핵화는, 그리고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만큼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그 조건부 유예지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미국으로서 미북 대화를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고 커다란 양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미국으로서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예. 안 할 이유가 없는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도망 못 가요. 맞습니다.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허라는 거 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문점 평화의 집은 남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사분계선을 처음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그 생긴 군사분계선, 예. 그걸 넘어오는 북쪽의 최고 지도자. 예. 최초죠, 김정일이 최초. 처음이죠. 김정일도 못 왔었고 김일성도 못 왔었고. 못 왔고 안 왔죠. 예. 그러나 지금 이번에 처음이고. 근데 이제 서울까지 오면 더 좋은데 예. 우리는 평양까지 갔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그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 문제를 놓고 여기 와서 그 가능성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인데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그 경호상의 어려움이 없지만은 예. 통제가 되니까 예예. 남쪽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고 가지고 무슨 망신을 당할 줄 알고 서울로 가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제주도는 할 수 없겠는가 해서 서귀포까지 간 적도 있었고 가본 적도 있었고. 그런 타진을 안 한 건 아니었군요. 그동안. 예, 2002년 말 2003년 초에는 제3국에서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면 어떠냐,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때 판문점을 생각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이게 예.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은 아주 역사에 남을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더구나 거기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남북 간에 남북이 지금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다. 예. 저는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셈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동서독이 관계 개선을 시작할 때 국경 바로 건너 정거장에서 처음에 했었죠. 에어프루트라는 역에서 동독 쪽에 에어프루트라는 역에 가서 에어프루트 역에 가서 프랑스 수상이 그 동독의 서독의 프랑스 수상이 동독의 그 공산당 서기장하고 회담을 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차 정상회담을 동서독 정상회담을 서독으로 넘어와서 바로 역에 카셀이라는 역에서 역사에서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합의 결과를 보고 이게 에어프루트 카셀 회담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음번에는 그 판문각 뒤에 있는 통일각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선친의 유언이다. 아니, 유언이 아니라 유지다. 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군사훈련 재개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군사훈련 재개까지 다 묶어서 네. 이게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다 가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예년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마 작년에 엄청나게 했어요. 괌에서 B1, B가 뜨고 이른바 전략 자산이 그냥 왕창 떠가지고 북한을 정말 겁나게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하려면 병력 훈련 그러니까 재래식 병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규모도 병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가 참을 수 있다. 그 대신 그런 만큼 대담하지 않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것들이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걷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반드시 대화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화를 저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 간에도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정상회담도 되고 또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려면 특히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려면 육자회담이 열려야 돼요. 예. 육자회담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국 설명 끝나고 정의용 실장은 중국 러시아를 가고 서훈 원장은 일본을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육자회담 참가국들 다 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대화 이후에 육자회담을 하도록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는데 북핵 문제는 육자회담을 가면 이제 9.19 공동성명 2005년 9.19 공동성명 구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합의가 된 거를 이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내지는 평화협정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질 것 같아요. 이 말도 굉장히 이제 귀에 꽂히는 말입니다. 체제가 보장되면 핵이 왜 필요하겠느냐. 그렇죠. 네.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 사실 핵의 보유 양으로 보자면 북한과 미국이 비교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핵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은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거꾸로 보면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건데. 그렇죠.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럼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서로. 그냥 수교예요. 수교. 네. 미국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것은 그냥 그건 순서에 들어가 있는 얘기지만 수교까지 하고 나면 적대시 정책 군사적으로 적대를 못하죠. 또 평화협정 체결 도가면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세 번째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판문점이라는 단어가 남쪽으로 와요. 남쪽으로. 예, 네.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에 오는 것은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래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남쪽에 판문점에서 한다. 그리고 한 라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한 라인은 문재인, 김정은 다이렉트 라인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설치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예상됐던 사안인데 예상이 안 됐던 사안이 뭐냐면 물론 남측에서 한다는 거는 아마 이제 그 판문점을 넘어서 이제 그 군사병력을 넘어오는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거길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굉장한 장면이 될 것 같고 예상치 못했던 건 뭐냐면 이제 비핵화 얘기예요. 비핵화 얘기. 선대 유운이다.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장관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되면 뭐 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또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가능성 있는 진전, 대화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되지 않은 진전성이 있다. 이거 네.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이제 타겟을 트럼프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한테 유리하다. 예,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제가 작년부터 주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주자.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가자. 예. 생각해보면 그 중동 문제, 클린턴, 라빈, 아라파트. 그렇죠. 세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큰 진보를 이루면서 노벨 평화상을 3자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상상이지만, 예.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정말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되지 않은 진전성이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획기적인 뉴스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해보자 이 정도 수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네.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보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일단 그 뉴스를 짚어주십시오. 네, 가장 큰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대북 특사단 역할을 했던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저녁에 밝힌 바인데요. 총 6개로 이루어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요즘 하도 뉴스도 많고, 예. 우리 눈길을 끄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제 나온 뉴스만큼 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는 특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여기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친 뉴스니까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또 예기치 못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4월에. 예. 네, 한미 관련된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있으면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그러면 미사일 또 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연기하자 말자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막 얘기했는데 군사훈련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우영 실장이 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한 말을 전한 겁니다. 네. 한미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훈련을 재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핵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미훈련 해라 이거 네,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김대중. 네, 2000년이었습니다. 네, 6.15 김대중, 정상회담. 김정일. 그 첫 번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둘 만났을 때. 그 주한미군 주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아직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얘기하죠. 그 북한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이 동아시아의 이제 권력 균형, 세력 균형,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걸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지가 벌써 17년, 18년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아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미훈련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정우영 실장도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알고 있고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큰 걸림돌이고 그보다 더 큰 걸림돌은 이제 비핵화 관련된 발언 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만나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예상했던 큰 걸림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대단한 대반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래서 반응을 바로 했어요.